아카데미 시상식 중 가장 논란이 됐던 10가지 사건. 아카데미는 1929년 1회 행사가 시작됐다. 이후 매년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의 영화 행사가 되고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매번 흥겨운 이벤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돌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TV를 통해 전 세계 200여 국가 이상 중계되는 시상식은 예기치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종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과 선의 이상의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오스카상은 어느 정도 품질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을 수행한 사람에게 상이 수여되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전장을 만들기 위해 아카데미는 감독 및 스타와의 Q&A를 제안하고 로비 관행에 제동을 걸고 특정 영화나 유명인에 대한 후보 지명 후 파티를 중단시키는 등 수년에 걸쳐 수많은 엄격한 규칙을 시행해 오고 있다. 매년 엄격한 잣대의 규칙이 추가되더라도 항상 문제의 여지가 있다. 오스카상은 1929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실수로부터 배우고 있는 중이다. 수십 년에 걸쳐 스캔들은 쌓여만 갔다. 여러 배우가 오스카상 수상을 거부했다. 드레스를 공개해 레드카펫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일부 애정 표현은 통제 불능이었다. 이러한 사소한 사건은 망각되거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기억되고 있다. 반면 일부 논란은 아카데미 역사에 영원히 큰 오점으로 남을 상처가 되고 있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대표적 스캔들 10가지 사건을 회고하면 다음과 같다. 10. 시민 케인, 작품상 탈락.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감독 중 한 사람이 존 포드이다. 그가 발표한 간결한 서부 영화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1942년 작품상을 수여받은 것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커졌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게 작품상을 안겨준 것은 당시 안전지대 내에 머무르려는 오스카상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존 포드 영화는 어린 시절의 행복하고 비극적인 순간을 회상하는 성인, 남성의 마음을 향수적으로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반면 시민 케인은 개봉 이후 50년 동안 영국 영화 전문지 사이트 앤사운드가 추천한 세계 영화 사상 최고의 영화에서 항시 1위를 고수해오고 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으로 뚜렷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시민 케인은 1940년대 당시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이며 대담한 것을 제공한 작품이다. 자본주의 구조에 도전하는 날카로운 스토리텔링이 담긴 이야기. 하지만 아카데미는 시민 케인 대신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는 작품상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일을 벌이게 된다. 매우 쉬운 쪽을 택하면서 수상작을 선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잘 못 호명된 프랭크 카프라는 3차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오스카상 무대를 향한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보는 1933년의 패배 때였다. 최우수 감독상 수상자를 발표할 때 진행자 윌 로저스는 마지막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앞에 성 프랭크라고 호칭했다. 당시 감독상 후보에는 프랭크 카프라와 프랭크 로이드가 모두 수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이런 사실은 수상 발표자인 윌 로저스는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승자는 로이드였다. 그렇지만 카프라는 스포트라이트가 로이드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신나게 무대로 뛰어나갔다. 물론 고전 멋진 세상을 공개했던 카프라는 당시 부끄러운 상황을 이렇게 회상해 주었다. 비참한 벌레처럼 양탄자 아래로 기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뿐이었다. 8. 추모 사진의 실수.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실수가 꽤 많았던 시상식으로 기억되고 있다. 시상식에서 벌어졌던 실수 중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통과된 사건이 있었다. 행사의 전통적인 추모 섹션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 중 한 명인 호주 출신 자넷 패터슨을 호명했다. 그녀는 2016년 사망했다. 이때 시상식장 연단 스크린에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호주 영화 제작자 얀 체프만 사진이 자넷으로 둔갑되어 슬라이드쇼에 나타난 것이다. 체프만과 패터슨이 오랜 협력 관계라는 것이 실수를 자행한 요인이 된 것이다. 체프만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타개한 디자이너로 착각해서 공개했던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7. 1969년 여우상 공동 수상.
여러 상징적인 배역을 연련했던 전설적인 캐서린 헵번과 가수이자 배우로는 신인급에 해당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전혀 공통점이 없는 두 사람은 1969년 불가피한 인연을 맺게 된다. 시상식장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은 여우상 수상자가 표기되어 있는 봉투를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 표정이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행사장에 참여한 영화인 관객과 TV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간파하게 된다. 제41회 아카데미 시상식장 여우 주연상 부문은 스트라이샌드와 헵번이 각각 30표를 얻어 동점을 이룬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수상이 확정되면서 한 명이 수상되어 왔던 관례가 무너지게 된다. 스트라이샌드만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행사장이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저 평범하게 진행됐다. 헵번은 오스카 시상식장에 한 번도 참석한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 행사장에서도 그녀를 목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헵번은 오스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신념이 강했다. 자존심 강한 구 여배우의 동반 수상이라는 돌발 이벤트는 결국 노련한 여배우의 출연 거부로 싱거운 해프닝으로 종결된다. 6. 아카데미 행사장에서 벌어진 누드, 스트리킹 소동. 아카데미 행사장에서 옷을 모두 벗고 괴한이 등장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장소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1974년 이런 돌발 사태가 시상식장에서 벌어졌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데이비드 니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업적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때 연단 뒤쪽으로 정체불명의 벌거벗은 남자가 무대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행동이 벌어져 행사가 잠시 중단된다. 용의자는 로버트 오펠, 사진작가였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적인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스카 시상식장을 반수능주의 공연의 일부로 활용하기 위해 누드 소동을 펼쳤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5. 아드리안 브로디와 할 베리키스 소동. 2003년 오스카 시상식장. 아드리안 브로디는 예상을 깨고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된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유명 음악가 블라디미르 지필만 역할을 열연해 최연소 나무상 수상자로 낙점된 것이다. 브로디는 무대로 달려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수상자를 포호명한 할 베리에게 길고 따뜻한 키스를 퍼붓는다. 관객 어느 누구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뒤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기습키스의 당사자인 할 베리는 당시 엑스마이너스맨 프랜차이즈에서 스톰 역으로 인기 절정을 치닫고 있는 중이었다. 할 베리는 젠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키스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4. 2021년 오스카 시상식의 암울한 결말. 2021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시상식 프로듀서는 시상식 결과를 예측하려는 행동을 벌여 불편한 실수를 자행하게 된다. 행사 진행 프로듀서를 맡은 제시 콜린스, 스테이시 셔, 스티븐 소더버그 등은 행사를 영화처럼 보이도록 다채롭게 구성하려고 시도했다. 2021년 오스카상의 잘못된 부분은 이런 과욕 때문에 벌어졌다. 그들은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메모로 행사를 마무리할 것을 기대했다. 의도는 좋았으나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상인 최우수 작품상이 발표됐다.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차지했다. 이어 프로듀서들은 전년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체드윅 보스만에게 엄청난 경의가 쏟아질 것을 기대했다. 작품상이 마지막에 진행되는 관례를 깨고 마지막으로 나무주연상 부문을 할당한다. 그렇지만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즈 영화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에서 리브 그린 역할로 사후 나무상 후보자로 지명된 체드윅 보스만이 수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로듀서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렇지만 오스카상 수상자가 민주당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수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호아킨 피닉스가 연단에 올라 더 파더에서 치매에 걸린 늙은 아버지 역할을 맡은 안소니 홉킨스가 해당 부문 우승자라고 발표한다. 피닉스는 아카데미에 참석하지 않은 안소니 홉킨스를 대신해서 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어 시상식은 갑작스럽게 끝났다. 나중에 웨일즈에 있는 집에서 홉킨스가 줌을 통해 화상으로 아카데미에 출연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프로듀서들이 이런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뒷이야기가 전해졌다. 3.
말론 브란도 대신 인디언 여성이 트로피 수상. 오스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이 1973년 3월 27일 진행됐던 45회 시상식에서 발생한다. 나무상 수상자는 대부의 말론 브란도였다.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밝힌 사친 리틀 패더가 말론 브란도를 대신해서 수사 소감을 밝힌다. 그녀는 미국 원주민 시민권 운동가이자 배우이자 모델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리틀 패더는 오스카 무대에 올라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표하는 항의의 한 형태로 연설한다. 하지만 몇 년 후 리틀 패더는 실제로 자신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었다는 것이 들통난다. 그녀는 인디언 부족과의 관계가 없는 멕시코 혈통이었다. 사친이 제4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브란도가 직접 쓴 거절 연설에 가까웠다. 아카데미가 각 수상자에게 제공한 제한된 시간 동안 읽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었다. 사친은 주로 백인 구성원들로 구성된 할리우드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대우를 폭로하는 용기를 보였다. 그렇지만 관객들로부터 편향된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야유를 듣게 된다. 작품상이 번복되는 대참사. 2017년 2월 26일 진행된 89회 아카데미 어워드. 놀라움과 실망으로 가득 찬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날 밤 가장 권위 있는 최종 시상식은 잘못된 작품상을 호명하면서 최악의 행사로 자리매김된다. 페이 더너웨이와 워렌 비티는 최우수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연단에 오른다. 음악영화 라라 랜드와 독립영화 물라이트 간의 치열한 경쟁이 최정점에 이르게 된다. 비티는 수상자가 적혀있는 카드를 읽기 시작하고 더너웨이에게 건네주면서 눈에 띄게 당황한다. 더너웨이는 서둘러 라라 랜드를 승자로 발표해버린다. 행사장의 프로듀서들은 물라이트가 실제 승자임을 밝히기 전에 이미 연설은 거의 마쳐버린다. 소란이 초래되면서 합당한 연설에게 보내진 경외심은 일순간에 당혹감으로 변해버린다. 큰 오해의 원인은 작은 실수가 불러일으켰다. 누군가 비티에게 엠마 스톤이 라라 랜드로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된 봉투를 건네주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비티와 더너웨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린다. 라라 랜드 프로듀서인 조르단 호로비츠, 사회자 지미 킴멜 수상자로 연단에 올랐던 워렌 비티 등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놓고 의견이 주고받으면서 전체 아카데미 방송은 지극히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라라 랜드 프로듀서 프레드 버거는 상황 설명을 듣고 어쨌든 우리는 졌다라는 소감을 밝힌다. 1. 윌 스미스 따귀 폭행 사건. 2017년 작품상 번복이 오스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2022년에 일어날 더욱 큰 재앙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22년 3월 27일 진행된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자 크리스 록은 윌 스미스 아내이자 배우 제이다 핀켓 스미스가 탈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 크리스 록은 1997년 데미 무어가 삭발을 하고 해병대원으로 출연한 지 아이 제인을 언급하면서 제이다 사랑해요. 아이 제인이를 빨리 보고 싶어요. 라는 농담을 건넨다. 핀켓 스미스는 2018년에 탈모증 진단을 받고 그 상태로 인해 머리를 삭발한 상태였다. 이런 농담은 록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다. 처음에 웃음을 보냈던 윌 스미스는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 분노, 무대로 올라가 록의 뺨을 때리고 다시 자리에 착석하는 돌발 폭행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록은 윌 스미스가 방금 나를 휘갈겼어요 라고 말했다. 자리에 앉은 스미스는 내 아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고 2번 외친다. 록은 알았어요 라고 응답한다. 스미스는 킹 리차드로 나무상 수상자로 지명된다. 크리스는 스미스에게 상을 수여하기 전에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멋진 밤이라는 농담을 한다. 따귀 사건은 잠시 촌극의 일부인 줄 알고 객석 참석자 중 일부는 계속 웃었다. 그렇지만 눈에 띄게 화가 난 스미스가 록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행사장인 돌비 극장은 즉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된다. 스미스는 킹 리차드로 나무상을 수여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연설을 집중했고 아카데미와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크리스 록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사랑의 이름으로 미친 짓을 하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의 수락 연설을 위험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묘사한다.
행사 종료 직후 아카데미 시상식 사상 초유의 폭력 사건은 파장이 커졌다. 많은 유명 인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 실망, 분노를 표현했다. 시상식 다음날 아카데미 협회는 스미스의 행동을 비난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같은 날 폭행 가해자인 윌 스미스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크리스 록, 아카데미 협회 회원, 영화 킹 리차드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그는 자신의 돌발 행동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인다. 스미스는 이어 아카데미 회원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한다. 아카데미 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을 포함한 모든 아카데미 행사에서 스미스를 출연 금지시킨다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발표한다.